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10살짜리 꼬맹이와 함께 경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회사가 무엇인지, 주식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윤아, 오늘은 우리 경제 공부를 해볼 거야. 경제 공부. 경제 공부는 돈 공부라고도 할 수 있거든? 우리 승윤이가 생각했을 때 돈이라는 건 왜 필요할 것 같아?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맞는 말이야.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물건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 집은 돈을 어떻게 만들까? 아빠가 일해서. 그치? 우리 집은 아빠가 일해서 지금 돈을 벌어오지. 이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일해서 버는 거. 일을 해서 버는 법이 있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 다음에 누가 공짜로 주는 거야. 야, 용돈이야. 그러면서 이제 공짜로 줘. 이거를 증여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저축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 승윤이 책에서 봤었지. 저축이 뭐였어? 돈을 어떤 곳에 보관하는 거. 돈을 보관하는 것. 어디에다가? 은행. 그렇지.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보관을 하면 은행에서 아이고 돈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조금 주거든? 그걸 갖다가 이자라고 해. 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라는 걸 할 수 있어. 투자. 투자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좀 이따 이야기 해줄게. 자, 그러면 승윤아, 승윤이는 이 중에서 돈이 생기는 게 어떤 걸까? 승윤이한테는. 진짜? 그렇지, 공짜로 주는 거. 승윤이한테는 용돈이라는 것으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주시고 아빠도 주고 하지.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공짜로 받는 돈은 거의 없어. 내가 일을 하거나 저축해서 이자를 받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이 바로 아빠가 일하는 거거든. 근데 아빠가 갑자기 아파지거나 아니면 나이가 더 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돈을 못 벌겠지?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승인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게 되겠지? 큰일 난다, 그지? 그래서 아프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아빠도 나이가 먹으면 점점 일을 못하게 돼. 그래서 요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노동소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없어지게 돼.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누군가 공짜로 주던가. 근데 줄 사람 없지. 공짜로 줄 사람 없어. 그러면 우리는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축이라는 것은 아까 승윤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행에다 맡기면 돈을 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맡겼다고 해보자. 그럼 은행에서는 돈을 조금밖에 안 줘. 지금은 얼마 주냐면 5만 원 정도 줘. 100원을 맡기면 1원을 줘. 이게 100개 중에 하나, 100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 1%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승윤이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500만 원을 맡겨서 1년 후에 5만 원을 준대. 그러면 승윤이는 좋겠다, 그치? 왜 좋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 받잖아. 그치. 승윤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5만 원이 늘었어. 그치?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 그게 이제 이자거든? 그러면 이자는 되게 좋은 거다. 그치?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물건 가격이 500만 원짜리 물건이 1년 후에는 51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승윤아, 500만 원짜리 물건 지금 승윤이가 살려면 살 수 있지? 근데 1년 후에는 어떨까? 자, 500만 원을 맡겨놨을 때 5만 원이 생겨서 승윤이 돈은 얼마가 됐다? 505만 원. 그치, 505만 원이 되지. 승윤이 1년 후에는 505만 원이 돼. 그런데 지금 500만 원짜리 물건이 1년 후에는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 좀 아까? 510만 원. 그렇지, 510만 원이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럼 510만 원이 되면 1년 후에는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사. 왜? 더 가격이 올랐잖아. 그치, 우리가 갖고 있는 돈보다 가격이 더 올랐지. 우리는 500만 원 있었던 것이 5만 원이 더 늘어서 와, 기분 좋다 했는데 물건 가격은 510만 원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가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해. 물건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보통은 물건 가격이 점점 올라가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아서 물건을 사려면 최소한 은행 이자가 어때야 될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가야 돼. 그치, 더 올라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런데 더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를 받는 거 가지고서는 돈이 안 불어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일, 그리고 공짜, 저축, 투자 있었는데 나이 들면 아빠 일 못한다고 그랬지? 공짜는 줄 사람 없다고 그랬지? 저축해가지고 이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돈이 줄어드는 거라 그랬지? 그럼 결국은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해야 되거든? 투자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주식이랑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있지. 이런 것도 부동산이라고 하고 아빠 회사도 부동산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파는 거지. 그것도 당연히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요 주식이라는 것이야. 주식 투자. 자, 그러면 아빠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건데 승윤이가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잠 잘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키가 커. 키가 크고 덩치도 커져. 맞아. 그렇게 되는데 회사라는 것도 있잖아. 아빠도 지금 회사를 하고 있고 어른들 대부분들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 회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치? 자, 사람은 이렇게 조금 했다가 밥을 많이 먹어서 어른이 되면 이렇게 커져. 그치? 근데 회사는 돈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처음에 100원짜리 회사가 이렇게 있어.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회사에 돈이 이렇게 쌓여. 1,000원만큼 쌓여. 그럼 이게 회사가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회사는 주인이 있을 거잖아. 승윤이의 주인은 누구야? 나. 맞아. 승윤이의 주인은 나야. 사람의 주인은 나, 자기 자신이거든? 근데 회사는 주인이 따로 있다? 주인이 누구냐면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주식. 그럼 주식이 뭐냐? 자, 100원짜리 회사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4등분을 해. 이렇게 1, 2, 3, 4. 이 회사의 주식이 4개짜리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 이 회사의 주인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 종이가. 종이를 4등분을 해보자고. 종이를 4등분을 했어. 자, 그럼 이 100원짜리 회사에 주식이 이렇게 4개가 있어. 1, 2, 3, 4.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런 주식이 우리가 사고 팔 수 있거든? 장난감 사듯이 사고 팔 수 있는데 이 주식을 사는 거야. 내가 한 주를 살게요. 하나에 25원에 샀다고 해보자. 그러면 승윤이가 이렇게 하나를 갖고 가잖아. 그럼 승윤이가 4개짜리 회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야. 승윤이가 돈이 또 생겼어. 그래서 하나를 더 샀어. 그러면 4개 중에 승윤이가 2개를 갖고 있지. 그러면 승윤이는 이 회사의 절반을 갖고 있는 거야. 승윤이가 이 회사를 전부 다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머지도 다 사야 돼? 그렇지. 나머지 2개를 다 사면 돼. 그럼 승윤이는 이 회사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사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돈은 어떻게 벌까? 회사가 덩치가 커진다고 그랬잖아. 100원짜리 회사가 1000원짜리 회사가 돼. 똑같이 주식은 똑같이 계속 4등분이야. 딱 봐도 뭔가 덩치가 커졌지. 그치? 그러면 이 회사가 주식이 처음엔 요만했었던 것이 나중엔 크기가 이만해져 버리는 거야. 이만해지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하나가 25원이었던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가 250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4개가 다 합쳐지면 1,000원이 되는 거고 처음에 25원을 주고 이거를 하나 샀잖아.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1,000원짜리 회사가 되면 승윤이 돈은 얼마가 되는 거야? 250. 그렇지. 25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25원짜리를 샀던 게 250원이 되는 거지. 10배가 늘어나는 거야. 10배가. 주식을 잘만 사면 25원에 샀는데 250원이 되는 거야. 대단하지? 그지?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고 그러면 회사가 이런 식으로 돈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덩치가 커진다. 돈이 많아진다. 라고 했잖아. 돈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잘 벌어야 돼. 뭐라고? 돈을 잘 벌어야 돼.
맞아. 돈을 잘 벌어야 돼.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지 이 회사에 재산이 늘어나고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있잖아. 이 회사 주식을 살 거야, 저 회사 주식을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주식. 그 회사가 몇 개가 있냐면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2,000개가 넘어. 자, 그 중에는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있고 돈을 잘 못 버는 회사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돈을 잘 버는 회사를 고르면 요만한 종이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돈을 잘 못 버는 회사에다가 25원짜리 주식을 사잖아? 그러면 크기가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 10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 회사가 돈을 못 벌면 100원짜리 회사가 40원짜리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더 조그맣게. 자, 이 종이의 크기가 처음에 승윤이의 돈이야. 커지는 게 좋겠어? 작아지는 게 좋겠어? 커지는 거. 그렇지, 커지는 게 좋겠지. 그동안 어른들이 주신 용돈 엄마가 다 적어서 아빠한테 줬거든. 그걸로 아빠는 너희들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있어. 아직은 너희가 어리니까 아빠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직접 관리해 줄 거야. 이 돈들이랑 승윤이가 클 때까지 계속 아빠가 줄 돈들로 이런 회사에 주식들을 사거나 다른 쪽에 투자를 할 때 아빠랑 한번 상의를 해보자. 알았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거야. 대신에 아빠가 약속을 하나 할게. 우리 승윤이가 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버는 돈은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줄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승윤이한테 600만 원 정도가 있거든? 이 600만 원 주식을 가지고 이제 승윤이가 공부를 해보는 거야. 공부를 해서 어떤 회사가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러면 아빠는 그 주식을 사게 해줄 거야.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 때서부터. 승윤이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6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됐어. 승윤이가 잘 투자를 해서.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야? 400만 원. 그렇지, 400만 원을 번 거지. 그럼 이 400만 원은 그냥 승윤이가 마음대로 쓰게 해줄게. 알았지? 이걸로 또 투자를 하던 아니면 승윤이가 원하는 걸 사던, 승윤이 장난감이나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뭐 승윤이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 씩 웃고 있어. 게임 아이템 이런 거 그냥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승윤이가 기분 좋게 게임 아이템 같은 걸 사려면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어떤 회사가 커질 건지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알까? 아니? 맞아. 잘 몰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로 돈을 벌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커진다, 돈을 잘 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문 보고. 승윤이 지금 어린이 신문 보지. 신문도 봐도 되고 인터넷도 봐도 되고 또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근데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회사는 재무제표라고 해서 3달에 한 번씩 돈 잘 벌고 있는지 성적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한테 다 볼 수 있게끔 해주거든. 그걸 보면 이 회사가 돈을 벌었나 못 벌었나 확실히 알 수가 있어. 승윤이 오늘 좀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다음번에는 이 회사 성적표인 재무제표가 뭔지 알아볼 거야. 재무제표가 뭔지 알아보고 승윤이도 승윤이의 돈을 정리하는 공책을 만들 거야. 이제부터는. 알았지? 그래서 아빠가 가르쳐주면 그 방식대로 정리를 계속 할 거야. 자, 그럼 오늘 공부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래도 아이가 알아듣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 포트폴리오 관리 서식을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나름 잘 만든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해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사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사용을 해보시고 저희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65%, 그리고 해지용으로 맥쿼리 인프라 10%, 현금성 자산으로 25%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50%,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삼성전자와 타이거 반도체,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 펀드멘탈, 타이거 KRX, 빅 K 뉴딜, ETF죠. 이렇게 25%, 그 다음에 개별 소형주 전략, 제 퀀트 전략에 의해서 나오는 것, 타이거 미국 S&P 500, 요 ETF를 15%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사용하실 때는 전체 비중, 그리고 이제 세부 비중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서 어떤 자산을 배분하는 그 기준을 넣어 주시고요. 여기 리밸런싱 기준 금액이라는 것은 리밸런싱 하는 날에 우리 주식 HTS나 MTS 보시면 전체 평가 금액 나오죠. 그 평가 금액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곳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녹색의 현재 평가액, 이것은 리밸런싱 당일날의 평가 금액인 거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전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의 현재 평가액이 바로 리밸런싱 전의 금액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리밸런싱 전의 기준과 그 변동 비중을 계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변동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밸런싱 금액은 이 목표 비중으로 가려면 어떻게 금액을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플러스 금액으로 나온 것은 더 사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개별 소형주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요 167,553원을 팔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를 더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수익 금액과 수익률도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요 밑에 나와 있는 개별 주식 전략은 2월 10일 기준으로 제 퀀트 19번 전략,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전략인데요. 그 전략에 의해서 나온 종목들입니다.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놀아보시라고 2월 10일 날 소형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요 리스트인데 저는 1번부터 20번까지 회사를 그냥 쭈루룩 산 겁니다. 이 회계연도가 2020년 9월 3분기 회계 결산 자료를 가지고 뽑아낸 겁니다. 보시면 재무 상태표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시점, 대신에 손익계산서 항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회를 해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제가 3분기 자료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 이렇게 된다면 4분기 때는 이러지 않을까? 라고 예상으로 해서 계산을 해놓은 자료예요. 여러가지 정보가 되게 많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19번 전략, 밸류 콤보, 뭐 퀄리티, 모멘텀, 콤보 전략, 유동비율, 부채비율, 필터 추가, 동전주 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필터링을 거는지 이렇게 뽑아낸 것이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